네, 안녕하세요. 똥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네, 저의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최근에 저한테 문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 내용 한 몇 가지가 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대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 불법 체류자 구제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것, 올해 연초서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예비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곧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저런 이 소문이 돌고 있고, 어떤 제보에 의하면은 이 불법 체류자 구제, 그냥 미등록 외국인이죠.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뭐 해결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벌써 이 비용까지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정책이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용까지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냥 기화한 외국인 배우자, 특히 이제 재혼을 해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신 분들, 그러면은 본국에 이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성인 자녀, 또 결혼까지 이미 한 자녀들, 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함께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유 자격을 취득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재혼한 혼인기화자, 요 사례는 중국 동포 여성입니다. 조선족 동포 여성.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 한족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미 성인 자녀가 된 상황이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좀 기화까지 하고 살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 외국 국적 동포, 이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여러분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면은 한국에 와서도 거주하고 싶다. 근데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 국적자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수 국적, 이런 제도를 지금 한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국 동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되신 중국 동포의 경우, 과연 복수 국적, 그러니까 중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에 와서는 한국 국적자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 복수 국적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금 이 직장 가입자의 외국인의 배우자라든가 가족, 뭐 형제, 자매, 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난 4월 3일 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체류하고 나서 6개월 이상 되어야 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주요하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그러니까 궁금해서 저한테 문의해 오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필의 동포세계, 네, EKW 방송, 항상 뭐 동포 여러분들, 또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여러분들에게 이 출입국과 관련돼서,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 정책이 나오나요? 네, 이미 돈을 받으면서 불법 체류자 구제 정책이 나오면은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구체적인, 아직 그 정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방송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까지 다 결정안에서 지금 불법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 이주민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이 구제 정책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무부 장관까지 다 이렇게 결재가 나는 상황이지만은 거기에 실무 담당을 하고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가지고 이게 계속 지연됐다,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지난 8월 16일부로 새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이 불법 체류자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구체적인 더 정책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구제 정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받고 이미 또 접수하고 있는 뭐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사기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인과 혼인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요. 자녀는 지금 한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살이고요. 또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방문동거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뭐 지금 뭐 한 1천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이거 비용까지 지급한 상태인데, 네, 정말 영주 자격이 나올 수 있나, 뭐 이렇게 문의해 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미 뭐 이렇게 1천만 원, 네, 거액의 돈을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네, 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저한테 이렇게 접수가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국인과 재혼을 하신 외국인 분들, 우리 중국 동포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본국에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싶다. 그 자녀에게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해주고 싶고, 아니면 또 영주 자격을 이렇게 갖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면 미성년자대로 좀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고, 이미 20살 이상이 된 성년 자녀이고 또 결혼까지 한 성년 자녀라도 친자이다. 내가 정말 그러니까 자녀이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에 뭐 입양을 통해서 데리고 오든, 아니면은 친자 확인을 통해서 초청을 해서 데리고 와서 어쨌든 한 가족으로서 한국에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미 건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좀 그거는 과하게 이 비용을 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필요하면은 좀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법률적 뭔가 이런 조언과 지원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 근데 입양 절차에 의해서 받는 경우, 입양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친자식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그냥 들여오는, 그 양자로 들여오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국 국적으로 취득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친자녀다 그러면은 꼭 입양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친생자 그 학위를 거쳐서 한국에 초청을 해와 가지고 특별 기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국적이 아니라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와 관련된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거는 설명은 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런 내용들은 더 꼼꼼히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사례에 있으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 카카오톡 요걸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더 그런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전문가와 연결을 시켜드리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된 F4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복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외국 국적 동포의 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국적 회복 대상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국적 회복 대상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이민을 가신 분들, 그래서 그쪽에 시민권이 되신 분들, 그 미국 국적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신 분들, 그분들 원래는 한국 국민이었다가 그쪽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65 이상 돼서 한국에 와서도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미 한국 국적자였다가 이렇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국적 회복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이 국적 회복 대상자가 되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은 본국의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복수 국적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는 그 본국 국적의 그 국적을 행세하지 않겠다. 그런 불행사, 그런 서약서만 내고 그래도 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수 국적자가 되려면은 65세 이상 되면서 국적 회복 대상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혹 중국 동포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분들도 65세 이상 되면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또 한국 국적자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적 회복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적 회복 대상자. 그러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국적 회복 대상자이다.
주로 이렇게 되죠. 1949년 10월 1일 중국 정부가 성립되기 이전에 출생한 자여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뭐 호적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친인척,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을 어느 정도 본다.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좀 연금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국적 회복 이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은 국적 회복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간이기화라든가 어쨌든 한국의 국적 회복 대상자의 조건이 있죠. 그런 거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냥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신 분이든 아니든. 근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 또 형제 자매가 있다, 아니면 그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데리고 와서 같이 동반 거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동반한 외국 국적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동반 거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조건이 외국인 배우자, 네, 직계배소,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 피부양자로 가입을 하려면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한 그분의 경제소득이,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요 이상이 되면 한국에 오면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재산 요건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원. 내가 지금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 정도의 이하의 소득 기준, 재산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거주 조건을 보면은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 요게 이제는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배우자라든가 미성년 자녀, 유학을 온 자녀라든가 일반 연수, 이 초중고생에 있는 자녀라든가 아니면 비전문 취업으로 온 뭐 자녀라든가 가족, 또 영주 자격, 또 결혼 이민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입국일 또 바로 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장인, 장모, 또 형제, 또 자매, 이런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이 국내 거주해서 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조건이 있는 사람들, 외국인 장인, 장모, 또 형제, 자매, 뭐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직장가입자의 직계 부모, 뭐 또 이런 경우는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아도 바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은 배우자의 부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 이상 지나야 된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지나야 된다. 뭐 이 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 외국인 피부자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외국 국적의 어쨌든 배우자라든가 자녀, 그 다음에 부모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다.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동포분들 중에 이제 국적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1936년생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이 전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호족도 있다고 합니다. 네, 1936년,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전라도, 전주, 거기에 있고 호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적 회복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적 회복이 가능하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국적 회복이 쉽지가 않죠. 이 당사자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녀는 이 아버지가 그런 증명서류가 있는데 그 자녀가 좀 국적 회복을 하거나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 네, 역시 그 부모 사망하지 않고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와서 국적 회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도 뭐 동반해서 한국에 쉽게 간이 기화를 한다라든가 뭐 특별 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미 국적 회복을 하지 않고 이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런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E74 근간 전문 취업 비자죠. 이거를 갖고 있는데 국적 취득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네, E74 비자. 외국 국적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기화 절차. 이거를 밟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궁금합니다 하는 그런 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뭐 댓글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들 카카오톡 EKW2011 여러분들 카카오톡 가가지고 아이디를 EKW2011로 치시면은 저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서혁신 대표 연장 김용필이었습니다.